총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황교안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선택 임명진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위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번 인터뷰 때 저더러 대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기억하시네요. 네. 요즘 위원장 하시느라 힘드시죠? 뭘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죠.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? 진행하시는 것도 힘드시죠? 아니요,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. 근데 어제 됩니다. 제가 너무 큰일도 많고 그리고 네, 큰일들이 그렇죠. 사실은 기대했던 바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네. 그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임명진 물러가라고 친박 집회가 그냥 네. 그죠? 네. 왜 그렇게 매일 물러가라고- 합니다. 예? 매일 이따금 하고요. 당사 앞에서는요. 저희 집 앞에서는 매일 하고 그렇습니다. 집 앞에서도 아니 자유한국당의 대표신데 네. 왜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? 글쎄, 뭐 자기들이 좀 대표를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는 자리인 모양입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물러가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당은 안 그러는데 예. 그러니까 뭐 다른 당 대표는 인기가 없는 거죠. 저는 인기가 있어서 이 자리가 인기가 인기가 있는 자리라 여러 사람이 지금 탐내고 있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. 제가. 아 그러세요? 혹시 네. 어느 시점까지만 하고 나야 관둬야 되겠다 내심 그렇게 생각하신 뭐 예를 들면 자꾸 저렇게 하고 싶은 분이 많으니까 이제 예. 뭐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뭐 좀 같이 좀 서로 좋은 자리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꽃이나 좀 피면 혹시 그 말씀은 네. 당권을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리는데 혹시 지금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9분이나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분들의 계산도 혹시 그런 건가요?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은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명도를 좀 높이고 세를 만들어서 이후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다. 그런 포석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까요? 글쎄 너무 뭐 많이 나오셨잖아요. 뭐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뭐 사람들 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예. 뭐 다음 뭐 들리는 말로 다음번 무슨 지방자치 선거를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요. 아하. 차차기 겨냥한다는 말도 있고 다 뭐 정치하는 분들이 앞날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? 뭐 또 그 나쁜 거 아니죠, 뭐. 네. 그렇긴 한데 너무 많아서요. 아니 다다익선이죠. 우리 당이 그 많은 그 규모가 되는 당인데 예. 무슨 뭐 2명, 3명 다른 당처럼 그러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 그저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는 당이니까 9명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거의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10명 중 한 분이 나오시는 거거든요. 너무 많은 거죠. 9명이죠. 9명. 예. 네. 지금까지는 9명인데 제 말은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죠. 우리가 이제 40대로부터 70대, 뭐 지역도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.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요. 예. 그러니까 뭐 당이라는 게 뭡니까? 당원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폭을 넓혀주는 것도 당대표가 해야 되는 하나의 임무입니다. 서비스입니다. 네. 비대위원장 되신 다음에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. 제가요? 네. 예. 식구들이 많으니까 예. 그렇게 애골수는 안 됩니다. 또 이제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요. 네. 그 친박 집회 저도 사실 어제 여의도에 잠깐 들렸다 그 앞에서 잠깐 봤거든요. 근데 친박 집회 그러셨군요. 네. 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 그 임명진을 규탄한다. 이거더라고요. 말하자면. 그러니까 네, 네. 그 친박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을 그렇게 쉽게 승복해 버리면 되느냐. 네. 위원장님은 이제 당연히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당론이 그렇다고 네. 하셨는데 네. 그것 때문에 주로 비판하는 게 맞죠? 그렇습니다. 뭐 사실 뭐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사람이 뭐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이 뭐 90% 이상 네. 훨씬 많은데요. 네. 우리 당이 이제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뭐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. 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
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는 당연히 헌정질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.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친박 집회가 더 그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그런 승복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분들이 박 대통령을 뭐 우연한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그게 우연한 건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예. 근데 박 대통령의 진심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뭐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을 안 하면 청와대에서 나오셨겠습니까? 뭐 말로 표현 안 했다. 청와대를 예. 떠난 자체가 승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으면 뭐 난 못 나간다 이러시지 않겠어요? 상식적으로? 아니 근데 그렇게 근데 만약에 해석을 하시려면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승복 차원에서 떠났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든지 간에 떠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떠날 수밖에 누가- 없어서 떠난 건데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. 그냥 태고죠, 아니, 누가 태고. 무슨 뭐 누가 박 대통령을 뭐 끌어낸 것도 아니고요. 법이 자진해서 끌어낸 나오시지 거죠, 법이. 않았습니까? 아니 그 수용한 거 아닙니까? 법이 끌어냈다. 글쎄 법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?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네. 거기서 안 떠날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떠났으면은 그 자체로 메시지지만 네.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건 메시지가 아닌 거죠. 그냥 퇴거 당한 것이고 제 말은 어떤지 간에 네. 법에 따라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뭐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러는데요. 네. 의사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어떤 때는 글로 하기도 하고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뭐 행위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는 그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건 굉장히 자꾸 수용해서 관저도 떠나고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들 그러세요?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네. 더군다나 박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박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 일이고 그 박 대통령의 뜻을 저는 거스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선택지라는 건 결국 승복 아니면 불복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. 승복한다. 판결 존중한다.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불복의 메시지를 익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, 사실. 이거를 말 한마디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위로서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? 그건 떠날 수밖에 되겠죠. 없어서 떠난 거죠.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하간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닙니다. 저는 뭐 그 입장이 뭐 불복한다는 대통령이 불복하면 불복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.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많은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헐뜯고 왜 자꾸들 그러십니까? 이분이 그만큼 하셨으면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사도에서 편히 지내시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왜들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네.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. 네.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 이해 갑니다. 예, 그래서 아니라니까요. 더 몰아붙이지는 않겠고요. 곤란하실 테니까. 그러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건 서로 합의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. 네.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계 만드는 거 아니냐고.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돌아온 첫날 그동안 인간적 관계도 오래됐는데 그리고 청와대를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나쁜 일로 차단한 건 이해갑니다. 저도. 네,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그 왜 역할 분담을 해서 뭐 대변인은 누가 하고 뭐 총괄을 누가 하고 법원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도표가 언론에서 이제 나왔잖아요. 그렇게 할 거라고. 네. 저도 그거 보고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? 네,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.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. 알아봤더니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의논한 바도 없고 또 뭐 박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시했다는 그런 바도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. 다만 그 한두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좀 해서 박 대통령을 잘 모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
이렇게 와전됐다, 확대됐다,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뭐, 그렇게 해명을 들으셨어요? 제가 좀 거기 관계된 분들을 네. 되게 직접 들었습니다. 그래서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밖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. 알겠습니다. 그게 팩트입니다. 네. 아직 뭐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으니까요. 네. 네네. 네. 저도 거기까지만 그 여쭤보고. 말을 증명하는 건 그다음에 뭐 누가 수행하는 사람 수행한 적도 없고 네. 또 대변인 대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는 그 이유만으로는 아닌 것이 왜냐면 나오셔야 수행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대변을 할 텐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자,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. 제가 이거 네. 이제 지나가는 일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. 한 2월 중순께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른 당들에게 헌재 판결 승복하라의 서약서도 요구하고 원내대표도 그랬고 네. 원유철 의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헌재 기각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분위기였거든요. 그 왜 그렇게 자신을 네. 했던 건가요? 그 내부적으로 확실했다라는 말씀은 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내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내부에 있는데요. 네. 우리 당 안에 뭐 그렇게 그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됐다라는 법리적으로 확신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었죠.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. 또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. 네. 아니 뭐 아무래도 우리 당의 소속 대통령,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니까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?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. 왜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그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런 기류가 뭐 사실로 있었습니다. 네. 있긴 있었죠. 뭐 그렇게 네.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. 네. 네. 뭐 마음도 못 가지나요? 마음을 가지셔도 그럼, 되는데 아니, 뭐 마음을 가진 탄핵을- 만큼 그런 상황이 탄핵이 아닙니다. 뭐 네.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직접 행동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기각됐으면 좋겠다. 뭐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왜 나쁜가요? 아니,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네. 굉장히 80% 이상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믿는 여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거야 정황상 뭐 80%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고 네. 아무리 20%라도 우린 기각됐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자유죠 뭐.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. 내가 탄핵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으니 당신들도 꼭 그렇게 가져라.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마음이야 원래 간절하지만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렵겠다.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객관적으로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다는 거죠. 제 말은. 그거는 뭐 이제 감정적으로 바람 때문에만이 아니라 네.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.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청와대 내에서 마지막까지 그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도 그런 이유였을까요? 저는 청와대 내부는 모르겠습니다. 사실은 우리 당이요, 뭐 저까지를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와 이렇게 교감을 가지셨던 분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, 네. 그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 몰래 하시지 않았을까요? 제가 그러니까 예. 이게 제대로 된 대표가 아니었다 그 말씀이시죠? 아니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제가요 네. 저한테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지금 예.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럴 수 있을 수 있죠. 네, 하여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. 조심하겠습니다. 위원장님, 예.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예. 하시다가 조만간 관두실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습니까? 네. 뭔가 아니 그거 기한이 있죠. 이제 아무래도 뭐 정상적으로 전당대로 뽑힌 그 대표도 기한이 있잖아요. 2년이고요. 예. 더군다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요. 이제 비상시기까지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. 그 직책에. 대선까지만 뭐 그만둘 때가 있죠. 제가 평생 하겠습니까? 근데 어떤 사람 하기는 저보고 뭐 당권을 장악하려고 그런다. 그렇죠.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. 네. 기왕에 예.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아주 친하게 대선 기간 동안 네. 그 뭐랄까 인발부가 되셨으니까 예. 계속 당권을 장악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선 후보로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? 대선 후보는 틀렸어요. 우선 돈이 1억이 없어서
선거도 못했고요. 또 등록 기간도 지났고요. 네. 당권이요. 예.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자꾸 비판해서 못하겠어요. 사실은 또 데모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서. 아니 제가 비판한 적은 없는데 질문만 드렸지. 그러니까 네. 네. 저기 감사합니다. 네.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임명진 위원장님에게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? 네. 그 오보입니다. 그런 말을 한 보도를 한 신문에 저희들이 정정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. 아니 김종인 씨 자신이 얘기했습니다. 내가 왜 남의 당 보고 후보 내라 말라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. 예, 본인 자신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네. 근데 그럼 그날 만나서 직접 했던 얘기의 골자는 뭔가요?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요. 네. 더군다나 정치 해결하면 윤여준 씨를 거기다가 왜 끌어 넣겠습니까? 우리 다 같이 잘 있다고 만나는 정치 그런 사이기 얘기할 때 때문에. 윤여준 씨 있는 게 이상한가요? 아니 무슨 우리 당 얘기하고 이제 삼지대 얘기하는데 윤여준 씨가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. 삼지도 같이 하실 한 사람이라도 수도 있죠.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밖으로 나가니까 비밀이. 네. 우리 그냥 평범한 얘기했고요. 그분 또 개헌론자고 저도 개헌론자고.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세상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도 하고 또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선대적거든요 저보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도 좀 조언도 구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밥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네요. 네. 그러면 그 회동의 결과로 특별히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건 없었다?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서로 서먹서먹한 것보다는. 네. 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추천된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? 김종인 전 대표. 설명이 어렵잖아요. 자유한국당에 계시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탈당하셨다. 또 자유한국당에 오신다. 그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. 아니 우리 그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. 네. 그건 안 하실 거고. 설명이 어렵다는 거.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.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. 네. 그럼 개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. 네. 우선 이제 개헌 법안 자체가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? 3당이. 네. 네. 법안이 없는데 투표일부터 선언한 것은 이건 좀 오바 아닙니까? 제가 아는 대로요. 예. 우리 다 세 당이 법안을 냈고요. 예.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안을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요. 일을 하다 보면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도 이론은 하나의 방법입니다. 하나의 방법일 수 또 있다. 서둘러야 됩니다. 서둘러야 된다. 개헌이라는 거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요.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달도 2달도 못 남았잖아요. 예.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서야 됩니다. 저는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로 봅니다. 자, 한 가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. 위원장님.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위원장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. 예.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죠 조만간. 그러겠습니다. 한번 나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. 3부에서 뵙겠습니다.